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이분들이 지금 노조를 결성해서 투쟁하라. 네, 출연료를 계속 올려달라고 해서 아주 죽을 맛인데요. 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 노조 위원장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실망스러워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양심이 있으면 좀 조용히 해야 될 텐데 자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 교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사실 나 때문에 변희재나 오윤혜 씨 인상이 됐잖아요. 한번 조정이 있었잖아. 네, 조정이 있었죠. 네. 너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 때문에 조정하면 됐거든요.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네.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연애 중인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윤의 신엄마부대 대표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지난 금요일에 연애전선에 약간 먹구름이 꼈는데 잘 가고 있죠? 달콤하죠? 저는 뭐 거의 결혼까지 아마 결혼. 네. 진짜요? 별다른 트러블 없이 네. 윤석열만 제때 내려오면 그 연동돼 있습니다 지금. 예. 아, 그래요? 네. 키스 하셨어요? 키스.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아니, 키스 했는지. 아니 손은 잡았어. 아니, 키스. 제가 지금 나이 50에 50에. 제가 연애 경력이 뭐 네. 얼마나 되겠어요. 네. 키스. 많다는 거죠. 얘기를 해요. 했으면 했다. 나이 50에 키스는 뛰어넘고 바로. 했어요? 왜 말을 못해? 그 나이 50한테 그런 걸 뭐 물어보는데. 했네. 와, 했네. 축복주. 할 거 다 하시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키스는 여러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변희재 대표는 이슈가 끊이질 않아.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네.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매불쇼에서 검찰을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떠났습니다. 네. 떠나고 나서 기사가 하나 떡하니 떴는데요. 헤드라인 단독 윤석열 퇴진 집회 변희재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검찰행. 그리고 사진이 실제 구속되는 사진이 실제야. 그래서 와, 드디어 이 사람 들어가는구나 네. 싶었거든요. 네.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저 매일경제 그 기자 2명 제가 이제 선배송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 검찰과 유착한 이 아주 이 나쁜 정치 공작형 기사거든요. 그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게 유튜버와 시민단체들이 돈을 받잖아요. 후원금으로? 그래서 집회도 하고 뭐 하잖아요. 네. 그 좌우 모두 태극기부터 촛불까지 모든 이 단체 유튜버들이 다 무혐의 나온 사건이에요. 이게 한번 입건된 적이 과거에. 있어요. 무지하게 많이 몇십 건이 다 수사가 들어갔는데 왜 다 무죄가 나왔냐면 어떤 특정 유튜버로에다 돈을 내는 사람은 그 유튜버가 주는 뉴스나 논평에 대한 대가로 구독료를 자발적으로 내는 거지 기부금이 아니다. 그리고 집회 비용은 집회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회비 형식으로 내는 거지 일반 기부금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유튜버들이 다 불기소 나오고 최근에도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무혐의 나왔던 사건이거든요. 회비 형식. 네, 회비나 이제 구독료 형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유튜버나 시민단체는 그 판례가 다 나와 있어 이게. 근데 유독 저만 작년에 고발된 사건을 이거 불기소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쥐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상계에 내고 뭐 한동훈은 지금 뭐 고발하고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네. 송치를 딱 해가지고 송치 기사를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간 거를 변희재가 검찰에 간 것처럼 마치 검찰에 그냥 끌려간 것처럼 나는 이 매일경제 기자 2명 이거 죽으려고 한장을 내갔더니 진짜 어떻게 기사 있다 이렇습니까 이거 아무리 검사가 시켜도 이런데 가만 안 둘 겁니다 기자들. 사건이 검찰에 간 송치였던 건데. 거예요. 그걸 받아 적은 KBS, MBC 이게 아니
윤석열 한동훈이가 범죄 저지른 게 상계의 기사 1위에 올라가는데 이건 안 쓰고 1위라는 게 뭐죠? 상계의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에 올라가 있어요. 아 태블릿 PC 조작 관련 조작 관련 인터뷰가 기사가, 예. 진짜요? 그런 거는 안 쓰고 또 저희가 민사소송 해가지고 건국 이래 최초로 현직 대통령 법무장관이 민사소송 걸린 거 이건 안 쓰고 단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이거 만약에 유죄라 해도 벌금 30만 원짜리인데 이걸 KBS하고 MBC 뉴스에 냅니까 이걸 진짜 저것들은 정말 내가 이동관을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변희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이 매일경제 KBS MBC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지금 터트리는 이유는 상케이 보도가 좀 컸다 이렇게 보십니까? 상계우도 민사소송 뭐 제가 최대 압박을 하니까 뭐 국정감사 증인청원 뭐 하나는 터트려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제일 만만한 게 있었나 보죠. 딴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망신주기로 봅니까? 망신죄 음해성 기사로 나온 거. 마치 뭔가 이렇게 횡령한 것처럼 네네. 돈을 떼먹은 그리고 것처럼. 저게 악질적인 기사라는 게 저거는 제가 김용민하고 둘이서 처음으로 좌우 집회를 할 때 작년에 그때 제가 이 후원금을 걸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집회하는 거는 서울의 소리가 집회 차량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돈을 안 걷거든요. 지금 네. 그 촛불 집회는. 근데 그 돈을 지금 집회 때 쓰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 있어. 백은종 백은종 안진걸 뭐 안진걸이 나와 있어. 네, 이거는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김용민하고 둘이 집회할 때 거둔 돈이에요. 저거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름을 다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하는 집회가 마치 불법 저감으로 되는 것처럼 거짓말 쓴 거지 기자들이. 사실과 다르네. 저거는. 야 이거는 또 이동관 위원장한테 걸리면 큰일 나겠습니다. 저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예요. 예. 지금 전면전이거든요. 가짜뉴스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와, 지금 큰일 최욱 씨 났네. 말씀처럼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이 하는 그런 태도로 보면 이건 정말 폐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가짜 왜냐하면 뉴스고. 맞아. 최근에 방통에서 어떤 걸 발표했냐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패스트 트랙을 하겠대요. 나는 국회인 줄 알았어 방통위가. 패스트 트랙은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스트 트랙이 뭐냐면 서비스를 빨리 하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뉴스 특별 그 접수 창구를 만들고 내가 이걸 가짜뉴스다 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신고를 해. 하면 바로 거기서 순서가 있어요. 원래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거든요. 방심위에서 이걸 먼저 하는 거야. 먼저 올려서 바로 처리하고 바로 징계하고. 그래서 오늘 뭐가 나왔냐면 방심위에서 방송 소위를 했어요. 방심위 안에 또 소위가 몇 개가 있는데 인터넷 소위가 있고 방송 소위가 있는데 방송 소위 회의를 열었는데 야당 추천 이사들은 다 빠지고 여당 추천 인사들만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걸 신속 안건을 올려가지고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KBS, MBC, JTBC 이 세 개 언론사에 과징금을 물렸어요. 진짜 빠르네. 네, 패스트 트랙이니까. 벌써? 왜냐면 보통은요. 한참 걸리죠. 한참 걸려요. 네, 몇달 걸려요. 몇 방송 달, 소위에 올라오는 민원들이 엄청나게 그럼요. 많아요. 보수도 또 내고 순서대로 진보도 또 내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거를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가장 먼저 처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에 그러면 반대되는 거. 이거 신고 한번 해요. 방통심의가 신고하면 되는데 한 언론사 한 15개 있고 근데 뭐 방통심의가 하겠어요. 저거 안 하지. 표결로 안 해?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위나 방통심에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네. 그냥 나중에 손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윤석열 끌어낸 다음에 그냥 네. 빗장을 내주는 게. 알겠습니다. 가짜뉴스 기준 같은 거 또 있는 겁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그냥 거지. 자기들이 임의로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가짜다, 아니다를 이렇게 판별한다고 하면 네.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봐야 돼. 이동관 위원장한테 바이든과 날리면 중에 뭐가 가짜 뉴스냐라고 물어봐야 돼. 그렇네. 어. 그것부터 물어보면은 기준이- 기준점이 딱 나오는 맞아. 거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 이것도 가짜뉴스에 그럼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괴담이니까 가짜 뉴스보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대통령이 괴담이라고, 가짜 네. 뉴스라고. 싸워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한 사람. 근데 지금 이 바다 건너서 일본 보수의 최고 매체인 산케이 해외판에서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을 했다는 기사가 1위에 올라가 있어요. 산케이 쪽에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 윤석열 이동관이. 아 혼내달라고? 네, 그래서 법무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와서 되게 허탈해하고 우리가 무슨 찌라시 질파나 그 윤석열이란 현직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증거를 막 조작 날조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범죄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한케이 1위에 올라가 있는데 네. 그거 가짜 뉴스 아니면 그 이동관 씨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그리고 그럼 국내 언론에서 상계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고 국내 언론에서 그런 보도 안 하고 할 만하잖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못 7시간 때 딴 거 했다고 상계가 썼다가 고소해가지고 난리 났었어. 그때. 예.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인용 보도에 대한 이런 처벌을 했다고 생각하고 인용 보도는 사실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원래 있는 소스가 그대로. 있잖아. 네.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과징금을 물렸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야. 상계에서 보도한 걸 우리나라가 인용하면 그게 가짜 뉴스니까 인용한 너희들도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근데 그러려면 이때까지- 상계한테 무슨 전화를 한 다음에 얘기해야 돼. 상계는 저 아무 전화 안 받아서 후속 보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상계 정도를 못 건드리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중국의 해외 매체에 현재 지금 인터뷰 자료가 다 왔어요 저한테. 어찌 보면 상계보다 더 큽니다 거기는. 그리고 미국의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매체들하고 지금 또 도쿄에 있는 또 이제 그 매체들 지금 다 연락이 와요 우리한테. 뭐라고요? 상계한테 항의 전화가 안 가니까 우리도 쓰겠다. 중국, 일본, 미국 지금 다 러시아 다 전화 오고 있는데. 러시아까지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나 이동관 씨 그러면 해외 언론 다 쓰는데 한국 언론만 목 조여가지고 못 쓰게 막겠다 이건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언론사에 그 기자나 이렇게 언론인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저항 이런 거 안 합니까? 해야죠 원래는. 원칙은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안- 근데 근데 그들을 가르친 최진봉도 저항 안 하는데 누가 저항하냐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해요.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하냐면 기자 개인이 온신의 폭이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언론사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포털까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소위 그들이 규정하는 가짜 뉴스를 보도한 거에 대한 처벌을 내리면서 포털과도 연계를 해서 지금처럼 지금 이제 제육심사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포털에 그 제육심사평가위원회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변희재 대표가 운영하시는 미디어워치 같은 경우도 검색 기능이 있냐 없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 언론사가 검색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한이 오는가? 예를 들면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포털에 압박을 가해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조정을 가하게 되면 언론사들은요 큰일 나요 이거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수익도 그렇고 아니 근데 그런 운영을 것에 못해. 대해서 그걸 제하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저항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기하고. 문제는 뭐냐면 포털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네이버를 예를 들면 네이버 입장에서 사업자가 정부 기관에서 압박을 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버틸 수 있겠어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소원 대상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럴 수 근데 있지. 인용 보도를 하더라도 당사자의 반론권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건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검찰발 보도를 15개 언론사가 보도했는데 저한테 아무도 전화 안 했습니다. 반론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갖다 써버린 거예요.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론만 이제. 충실하게 좀 인용 보도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정도의 언론사들이 저항을 못한다 그러면 그런 언론사들은 폐간시키는 게 맞아요. 언론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하면 네. 최진봉 교수님이 말이 더 많아지고 조회수는 더 떨어지니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후반부에 가서 초반에 무너졌을 것 후반부에 가서 힘이 없어집니다. 네. 당분간은 그냥 좀 웃음소리 위주로 좀 부탁을 BGM 드리겠습니다. 위주로. 네, 네, 네. BGM 위주로. 자, 자, 일단은 잠깐 좀 현안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 그 드림팀 내각이 곧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드림팀이요? 네, 삼총사.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네. 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20년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이 제기가 되자 네. 아우 그 가짜 뉴스다 정치 공세다 막 이렇게 난리를 쳤어.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 네. 근데 봤더니 코바나 컨텐츠랑 위키트리랑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랬더니 갑자기 나 2013년에 청와대 대변인 가가지고 위키트리랑 나 이제 관계 없었다 네. 했는데 봤더니 또 급여가 또 지급이 되고 아. 2013년에는 정부 광고도 많이 받게 되고 네. 뭐 엉망입니다. 4차원인 분이다 생각했는데 막 재산이 163억이고 막 돈 많아. 약간 상대적 아니 박탈감에. 그런데 이게 무슨 상속이라든가 어디서 갑자기 내려온 것도 아니고 네. 어째서 이렇게 100억대가 갑자기예요? 그 위키트리가 좀 잘 됐나 봐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뭐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와. 근데 청와대 뭐 부러워하시는 표정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10단이더니만. 아. 근데 저게 지금 주식이 이 백지 신탁으로 팔았다가 다시 산 사례가 아마 공직자에서 거의 이게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에요. 네. 신우이한테. 그러니까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팔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안 팔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저기 명의 신탁 비슷한. 그렇죠. 파킹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팔한 상태에서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가 뭐 5배가 늘었다 뭐 이런 나오면은 이거 정말 복잡해져서 저 김웅 김웅 얘기대로 저건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게 네. 맞죠, 저거는. 뭐 공직자 통정매매. 윤리 기반에 저건 완전히 저 윤리 어긋나는 그러니까 거지. 이 차명으로 파킹해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이게 다 보면 탈법인 거죠. 이 과정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의미가 없지. 심하죠. 왜냐하면 이 금액이 크잖아요. 네. 금액이 크잖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내용이 심각한데 네. 워낙 심각한 거에 연속이니까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김행 않아. 정도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뭐 요 정도로 소비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김태호 총리 후보. 지금 이제 지사 의원이지만 네네. 그때 왜 누구 안 만났다고 박연차. 막 하다가 사진 나와가지고 박살났죠. 바로 사퇴했잖아요. 네. 그 박연차 사진 찍혀서 네, 사진 하나를 박살났잖아. 그 사진을 꺼내서 사퇴시킨 사람이 박지원 씨입니다. 그때. 아 박지원 씨요? 네, 박지원 씨한테 당했죠. 그때.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사진 안에 박살났어. 그렇지.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했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딱 나온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김행 보면 사진이 막 소름. 아 근데 이분 캐릭터상 아무나 절대 그만 안 두실 아니 것 그리고 같아요. 그때는 그 김태호 그때 후보는요. 그때는 사진이 딱 나오니까 얼굴이 이렇게 난리 하얘지면서 났어. 예, 맞아요. 정말 바로 이렇게 딱 꼬리 내렸는데 네. 이제는 뻔뻔하게 그지 없어. 네, 아. 이분은 완전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 버려가지고 아니 참 괴롭습니다. 어디서 이런 캐릭터 분들만 딱 뽑아. 찾아가지고 아. 드림팀을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권이나 내각이나 전체적으로 이게 한 몸으로 돼서 이 완전히 국민들이 볼 때 거의 포기한 수준. 의원하고 아이 그러려니. 아 근데 뭐 의원님 너무 그렇게 또 자괴감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네.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를 봤는데 토마토. 윤석열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 몇 프로? 33%에서 28%로 오. 급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서 주사한 게. 예, 민심이 지금 반영이 안 된다 해도 되고 있습니다. 이 30%가 깨진 건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딱 느끼는 게 지난주에 제가 보수 어른들 이렇게 좀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균열이 생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보니까 근데 결정적인 게 그거더라고요. 뭐요? 그 해병대. 해병대야. 그거 얘기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 해병대. 그런데 그거 딱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기각됐잖아요. 근데 그거 기각이 딱 되는 순간 어르신들이 박수를 막 친 거예요. 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박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막 친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정훈 대령의 어떤 이미지 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 거네. 폐업해된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또 터졌잖아요. 홍범도 장군 거. 네. 그러면서 아마 마음이 많이 멀어진 거예요. 네, 이 드림팀 3명도 좀 크지 않았을까요? 그 신원식 이건 이제 완전히 장관은 이제 찍은 뭐 거지. 저는 찍은 도움 거. 문제는 아닌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21년도 의병연할 때 홍범도 장군 같은 분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런 그랬었죠. 칼럼을 쓴 게 맞아. 있으니까 2021년에 1년에 이분은 지금 그 그랬지. 박근혜 탄핵만 가지고도 3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유승문에 줄 섰을 때, 전광훈에 줄 섰을 때, 윤석열 줄 섰을 때 3번을 다 달라요? 돌았다 틀렸다 그랬다가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짧은 예. 기간 안에 3번이 바뀌었고 그 지금 12시구 전도 아니고 말 다 바뀌고 있어요. 난 이것도 아마 보수층에서 볼 땐 불안감을 주는 게 너무 가볍게 보인다는 거죠. 저렇게 하면은 김정은이 탱크 밀고 들어왔을 때 김정은 만세를 부르지 않을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인공기 들고 나갈 그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아니 그래도 말이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이게 군이 분열되게 생긴 거야. 군이 그 군이라는 아니 그러면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안보를 갖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다가 합니까? 그리고 국민 딱 보고 이 사람 국민의힘이면 보호하고 민주당이 보호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범도 이 장군 완전히 흉상을 2022년에 가장 먼저 없애자고 했던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명했나 보다 했는데 변희재 대표가 2021년 발언을 들고 왔는데 그때는 뭐 영웅?
홍범도 같은 그 독립 영웅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분들 덕분이다. 그러니까 건국 지금 왜 아니, 사실 자유와 맞는 평화에는 말이지. 건국을 얘기하는 거거든. 와. 건국까지 기여를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 얘기도 하면. 네네네. 거기에다가 이게 박정훈 대령권하고도 연계된 게 뭐냐면 본인이 중대장 있으면서 그 사고 있었잖아요. 네, 네. 일병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네. 그 사건을 모발 은폐 사고. 네, 은폐 사고가 됐고 중대장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알았을 의혹이 가능성이 있지. 얘기되는 의혹이 의혹이 있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무마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요. 군 의문사위원회에서 그 발표하는 날 그 시기에 같이 근무했던 당시에 중대원들을 국회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간담회를 열어. 그래서 뭔가 그런 이렇게 회유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이 그죠? 생기는 네. 거예요. 의혹이 그러니까 생기지. 이거는 물론 모르지만 네.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군 의문사위원회에서 이게 은폐가 됐다라고 발표한 그 시점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 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는지 물론 네. 신원식 의원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먼저 요청했다 전후회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아니 근데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저 자료 요구까지 했어요. 그 사건 관련해서.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료들을 요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와. 뭐 이런 건 저는 그런 게 떠올라요. 이렇게 왜 범인은 항상 그 자리에 다시 다시 간다. 돌아오죠.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되자마자 자기 범죄를 그냥 싹 이게 세탁하려고. 뭘까? 어쨌든 뭐 우리가 뭐 단정은 심각하네, 못하지만 이분도. 굉장히 심각해. 의심.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정치 군인이다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막 폄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일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렇게 막 은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병이 어떤 죽음 사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폄하한다든가 네. 이런 어떤 일관된 태도가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아, 이 큰일이네.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이거는요. 아유, 군대 어떻게 보냅니까? 아들 가진 엄마들이 제 또래들이거든요. 네. 전 조금 늦긴 했는데 제 주변에 엄마들이 막 난리에 난리. 아,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히려 유인촌 장관이 임명될 때 쇼킹했지 저 둘보다는 좀 낫나 보네요 그래도. 아 그래요? 뭐 아직까지는 두 명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아, 지금 거의 힘이- 조연이야, 조연. 한번 유인촌 씨는 한번 스캔이 됐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 그 한예종에서 진중권 쫓아낸 거 빼고는 뭐. 네. 아니 그리고 KRU가 지금 전 세계를 누비는데 72살에 유인촌 씨가 다시 한 번 했는데 아니, 또 다시 저 와가지고 너무 지금 짠하게. 노인 비하는 하지 말고. 아 그게 아니라 너무 한 번 했잖아요. 한번 심지어. 했지.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네, 네. 아니 그래 해서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사실 평가가 안 좋아요. 네. 근데 너무 재밌는 포스터를 누가 만들었어. 뭐요? 뭐죠? 영화 동감인가? 동감이 이제 과거의 사람과 현재 사람이 맞아요. 소통하는 유지태, 거잖아. 유지태. 네. 그 누가 2008년하고 2013년을 해가지고 네. 대화하는 거를 13년. 포스터로 만들었어. 지금 2023년. 우리 쪽의 문체부 장관은 유인촌인데 너네 쪽은 누구니? 우리 유인촌인데. 아니 이런 적 있어요? 그 똑같은 자리에 또 한 사람 아, 있냐고요? 교육부 장관 있잖아. 누구요? 지금 교육부 이주호. 장관. 아, 그 사람도 MB 때. MB 때 사람이야. 와, 진짜 보이다 못해. 아주 재밌는 포스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징하네요. 이 틈을 타서 그 블랙리스트에 진중권까지 숟가락대서 자기도 탄압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 한예종에서 무자격자가 숟가락된 걸 유인촌 씨가 제 말을 듣고 날려버린 겁니다. 예. 그건 정확히 날린 거예요. 아, 그렇기 정확하게 때문에. 요거는 좀 구별해서 봐야 예, 됩니다. 실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입만 터는 사람이 숟가락 대고 있는 거를 숟가락을 빼서 그 뺏게끔 해준 게 저고 그 장관이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그거 하나. 근데 지금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네. 유인촌이 네. 변희재를 뭐 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변희재 말로는 변희재가 유인촌을 시켰다. 그것 때문에 진중권한테 제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유인촌이 변희재 시켰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유인촌 시켰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제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 이겼어? 네, 벌금 300. 아, 이겼어? 네, 진중권 벌금 300. 유인촌이 저를 시켰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제가 지시한 증거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기사가 다 나갔으니까 먼저 그 기사를 보고 찾아간 거야 유인촌이. 네, 요거는 조금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 되면요 진중권이가 또 자기도 또 억울을 이게. 당했다 할 거기 뻔하기 근데 때문에. 그 진중권 말고도 블랙리스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혹이 제기. 그 다음 거는 그건 몰라. 한예종 거는 그건 확실하게 그건
제대로 한 거고 네. 실기 능력 없는 사람은 그 말고 한 것들은 그러니까 뭐 국정원 관계 없고. 문건이 있죠. 근데 이제 뭐 관계 본인은 없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지금은 블랙리스트 없어도 지금 여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막 연예인 비판해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유나 씨를 네. 너무 대놓고 너무 여러 번 여당 비판 대표가. 네, 하고 아니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웃기는 경박하기 짝이 없는 거죠. 네. 아니 뭐 어이가 없어요. 때문에 그것도 여당의 대표 정치인이 네. 왜 연예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얘기 일일이 다 네. 대꾸합니까? 아 근데 그 사람- 특히 김유나 씨는요 정부를 비판한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맞아요. 아니 그냥 한탄한 거고 굳이 따지면 일본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여당 발끈. 대표가 못 참아.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지. 아니 와. 근데 아니 그게 설사 정부를 비판했다고 비판 해도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말이죠. 예. 아니 왜 정치인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꾸하냐 말 그러면 뭐냐면 입 다물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억압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블랙리스트예요. 있을 수 없는 거야, 맞아요. 네. 미국만 해도요, 다른 미국도 그렇고 그 유럽도 그렇고 연예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 일종의 시상식에서는. 아니 그것은 자기 자유예요.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 받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런 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회 비판적인 의식이 살아 있어야 이게 문화 예술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네, 맞죠. 그런데 그거 말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나니까 연예인들은 오히려 이게 역차별 받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 제가 3% 출연했을 때도 진짜 짜증나는 게 저는 그냥 패널로 출연했는데 댓글에 뭐야 갑자기 정치색이 드러나네. 뭐 좌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윤혜 씨, 네. 연예인 얘기하는데 좀 상관해 주시고요. 네. 우가 아, 연예인 얘기 잠깐 우리 하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아, 얼굴 죄송합니다. 빨개졌. 저 얼굴 네. 빨개졌죠. 네, 얼굴 고맙습니다. 빨개졌잖아요. 네. 자, 그러면 좀 장례 정리를 하고 네.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장관의 이 무도함. 나는 진짜 이 뭐 정치, 뭐 안정치, 비정치 다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대 야당의 대표가 19일간의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 사람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대통령실이 한다는 말은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와, 이건 진짜 너무 심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또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게 한동훈 진짜 장관은 네. 저는 지금 저 영장 칠 때마다 저는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장을 보내는 검사와 그걸 국회에 전달하는 법무장관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수사한 게 아니고 예. 자기는 우편 배달부일 뿐이거든. 그렇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수사했으니까 국회가 처리해 주세요. 이거 행정관료로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주임 수사검사처럼 맞아. 막 그냥 호통을 치고 막 범죄를 자백하라 떠들고 이 자체가 사실 다 불법이에요, 불법. 이거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기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요. 누구한테요? 그 검사들, 검찰하고 검찰. 법원에 대해서도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요 직접 법원을 관할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인사검증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법원에 대해서도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 발언이 이게 발언이요 잡범 자해. 자해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 야당의 대표인데 그러면 그 뒤에 그 야당의 대표를 지지했던 그 야당 지지층 또 그 전에 이제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싫든 좋든 간에 과반 가까이 득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의 표현을 조심해야 된다고. 네. 근데 존중이라고 눈꼽만치도 없어. 네. 그리고 한국적 정서에서 일단 쓰러져서 병원에 가는데 그게 이렇게 진짜. 얘기하고 있어. 그냥 입을 다물지. 아. 이게요. 제가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들은 얘기야.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이 뭐라냐면 이게
이게 지금 보수가 말이지 너무 이 태도를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역효과만 나고 이 문제가 있다. 왜 발언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어쨌든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고 그다음 단식하고 막 이렇게 좀 어쨌든 이 좋은 장면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럴 때는 어쨌든 뭐 싫든 좋든 간에 위로도 하고 아니면 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고 막 방정맞게 그 제가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어쨌든 우리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 응? 우리는 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집착 내지는 오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 이게 무슨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가십니까? 아니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한번 묻고 싶어요. 자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1년 반이 넘게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주변에 다 털고도 아직도 자범 하나를 못 잡고 증거를 내놓은 게 없잖아요. 무능함. 그럼 본인이 엄청 무능한 거지. 자범 하나도 못 잡고 아니 300몇 번을 다 털었으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배경을 뭐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설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메시지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기분 나쁘게 해. 그런 다음에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체포 동의안이 국회 넘어오잖아요. 네. 기분 나쁘게 부결시킨다. 해가지고 요 부결을 시켜서 방탄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의도. 뭐 이렇게 보던데 요거는 뭐 좀 합리적인 분석입니까? 근데 그게 저런 식으로 너무 막 전계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동훈을 제때 정리를 못해서 이제는 완전히 샌드백 신세가 돼버린 경향이 있어요. 민주당이?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영장 청구를 법무장관이 읽을 때부터 한동훈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달받은 편지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막 호통을 치잖아, 이 범죄자들아.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자존심 있었으면 그때 이미 탄핵에 들어갔어야 되고 6개월 뒤에 또 나오면 또 탄핵시키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한동훈이 뭐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 총선 때 불리한다 이런 온갖 잔계산하다가 잔계산. 이제 그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은 세디스트다. 한동훈은 고통 주며 쾌감 느끼는 세디스트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 기사 딱 보자마자 김의겸과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매저키스트냐? 1년 반 동안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한동훈을 두들겨 팰 수 있는 게 수두룩 했는데 무기 안 되고 계속 더 때려주세요. 어머나. 뭐 좋아요 뭐 좋아요는 아직 없어요. 좋아요는 좀 없어. 아니, 앞으로 더 맞겠다는 거야. 나 지금 김의겸 하면 앞으로 더 맞겠다는 건데 이러니까 지금 이 지지층이 막 돌아버리죠. 한동훈 만나면 막 왜 돌아버리죠.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래요? 주는 게 아니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요는 아니야. 좋아요 누르지는 않아요. 네. 아니 김용민 의원이 검찰 탄핵 동의안 그거 다 사인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검사들 이게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럼 어떻게 아니, 될지 1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리기만 하고 관련이 안 아니 돼. 근데 돼요? 나는 그것도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그 검사들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런데 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왜 인제하지? 그런데 지금 인제하니까 국민들이 일반 이제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왜 맨날 탄핵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 보복 수사한 문제, 그 보복 수사라고 지금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벌써 그거 있었던 거 자체가 한참 지난 얘기예요. 네. 근데 그때도 민주당이 아마 다수당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했냐고 그때. 저는 그 이해가 안 돼. 그게 사실이라면요. 네.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때 네.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민주당이 항상 둘 중에 하나만 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로 가든가 아니면은 아주 검찰 수사가 올바르다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정치 검찰이라고 하면서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야. 정치 검찰이면 불체포 특권을 더 활용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자꾸 이제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딜레마에 빠졌는데 체포 동의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스텝이 꼬였죠. 근데 스텝이 꼬였는데 불체포 특권은 현재와 같은 이 검찰 독재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독재 정권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거는 검찰을 정권이 접수한 게 아니라 검찰이 정권을 접수한 검찰 정권이니까 할 줄 아는 게 사람 체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네. 그런 맞아요. 정권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이 꼬였어도 이거 다시 입어야 돼요. 그거 계속 이거 주장하셨죠. 입어야 되고 네. 이게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제 내일 하게 되죠. 녹화 시간 하면은. 그리고 이거 잘못 예측하면은 되는데 망신당합니다. 저는 이거 당론으로 안 찍으면 당론으로 부동의한다로 찍지 못하면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지 않으면 네, 못하고 가결될 자유투표로 가능성이 맡기면 높다. 마치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가 단식하는 분위기에서 누가 감히 가결을 찍겠냐. 맞아요. 그래서 대충 놔둬도 부결 찍겠다. 난 1차 체포 동의안 때도 잘 기억해 보세요.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습니다. 전 그게 다 정치 공작이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할 세력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 민주당 말은 안 하지. 말은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마치 막 분위기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무슨 뭐 가결이냐 부결이 압도적으로 떠들 동안 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조용히 표 던져서 지난 1차 체포동의안 때 39표가 반란표 나왔습니다. 그 표가 기권으로 안 가고 가결로 가면 그냥 가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의총에서 못 찍어내리면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죄송한데 이거 이제 내일이면 결과 나오는데. 아 근데 그걸 혹시라도 약간 이제 좀 압력에 뭐 개딸이나 뭐 개딸이보다는 건 충성스러운 당원이라 보이는데 그런 압력에 의해서 부결이 됐다 쳐도 이 당에서 당론으로 이 포괄적인 검찰 정권과 싸우겠다라는 그걸 국민들에게 설명해서 이 부결되는 거와 물밑에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당 대표 좀 아픈데 뭐냐 이렇게 부결되는 거 완전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다른 문제구나. 그렇게 부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럼 뭔가 좀 단식과 약간 체포동의안 약해 부결은 별개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검찰을 향해서 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부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뒤에서 싸바싸바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포괄적인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전달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결기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단식 시작할 때 그 뭐 요새 보니까 무슨 뭐 한덕수 총리 해임안부터 시작해 네. 뭐 쫙 하는데 행건이안 제출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니까 얘기하는 거야. 20일 지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단식을 시작할 때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린 더 이상 우리는 못해. 끝까지 투쟁할 거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 그때는 하다가 다 끝나고 이제 병원 실려가니까 그때 가서 뭐 하고 뭐 해임하고 막 하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거지. 박자 안 맞죠. 응? 저게 박자가 안 원내 지도부가 하는데 원내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상 다르단 말이야. 이 세력이 갑자기 툭 던졌어 해임 건의안을.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개각을 요구했고 개각을 하긴 했죠. 보여줬지 이제 개각이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화끈하게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를 그냥 짓밟았거든. 그럼 무슨 해임건의합니까? 그냥 탄핵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은근슬쩍 갑자기 해임건을 은근슬쩍 툭 던졌어. 더군다나 표결을 같은 날에 하도록 날짜를 딱 맞췄습니다. 난 요 부결을 가결을 시키려는 세력들이 가결시켰다가 엄청난 당내 후폭풍 나올 거에서 한덕수 해임건의까지 같이 던져가지고 후폭풍을 줄이려고 이 정치 공작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전혀 진정성이 없어 이 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체포동의안은 가결 시켜놓고 요걸 욕 바가지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덕수 그래도 처리하지 우리 않았냐. 한덕수 정도 인질로 잡고 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윤석열이는 수도 뭐 있겠네. 그냥 안 들으면 되는 거니까 해임 건이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니까 요런 공작을 한 게 아닌가. 아주 불순해 보여요. 하여튼 좀 민주당 비판만 하면은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한마디를 안 합니다. 한마디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운 거는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네. 저는 생각하고 특히 원내 지도부가 자꾸 머뭇머뭇거려. 그리고 대표만 자꾸 중단하라고 그러고 네.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대표가 끝까지 버티니까 더 이상 생명이 위험한 정도까지 가니까 그때는 마지못해서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도 원내 지도부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게 뭐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뉴스가 하나 좀 떠가지고요. 뭐야? 그 평소에 항상 이분의 정치 슬로건은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누굴까요? 조정은 의원. 예, 국민의힘 앞으로 가긴 가나요? 국민의힘 앞으로 이번에 이제 입당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마포에 그 우리 사무실 쪽 그럴 줄 지역구에다가 현수막 많이 걸어놨더라고. 네, 국민의힘 앞으로 간대요 이제. 그 마포 쪽 농내 지역구 마포 가볼 아니 나는 나오려면. 그분이 아. 저 김건희 여사 그 특검을 막 자기가 앞장서서 반대할 때 네,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때 아니 그때만 해도 저는 그래도 조금 친분이 있어서 왜 그러지? 왜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안 그러면 네네. 그 출석을 안 하든지. 네. 사실은 특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가 앞장서서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근데 앞장서서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네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 조금 이상하다 왜 저러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뭐 입당하네요. 네. 뭐 뉴스거리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여시제 이 사람이 여시제라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맞아, 좀 맞아. 관여한 거기에 핵심 멤버인데 그 또 핵심 멤버가 이광재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네? 이광재는 민주당 사람인가요? 네, 여시제 사무총장 출신이에요. 네, 이광재 씨가. 어. 네, 그래서 이 그렇죠, 그렇죠. 여시제 인맥까지 본다면 네. 아주 또 안 좋은 일들을 벌이겠다. 그냥 국힘당 하나 들어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안 좋은 정계 개편이나 안 좋은 선거법 개정이나 또 아. 온갖 이 정치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선거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을 선거제도 개헌, 정계 개편 이제 이런 걸로 왜냐하면 개악을 할것 같다. 여당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네. 공작을 피거든요. 이제 공작의 앞잡이로 들어갔을 까 뭔가를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대로는 치를 수가 없죠. 선거를 총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조정은 의원이 들어온 과정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 이제 했는지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광재 지금 사무총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부 진영에서는 이광재 지사하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연관성도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이제 반 이재명계나 이재명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든 뭔가 어떤 모색을 하는 게 아닌가. 세력 규합을 할 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그래서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제거가 그 정치 공작의 첫 관문이거든요. 제거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결의 힘을 가결에. 싣고 네. 있군요. 근데 네. 그 사람들 진짜 어리석은 게 지금 여론조사를 쭉 보면요 중도층 내지는 무당층이 성향이 어떠냐 일단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에요.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반윤이 압도적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네. 반윤이 압도적이란 얘기거든. 근데 이분들이 중도를 표방하면서 어리버리하게 약간 무슨 어용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 이거는요 표도 없고요. 국민들한테 버림받을 거예요. 네. 민심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게 중도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 기회 이런 걸 이제 중도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요런 건 이제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금태섭 신당 그 창당 발긴 대회 그 문서를 보면은 아니 진짜 이 정권 비판 얘기가 없어. 아니, 여야 모두 좀 적당히 때리면서 중간 얘기하지 정권 이제 이 검찰 독재는 이게 다 빠져 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중도의 가짜야. 핵심이 그 문제. 검찰 독재가 싸우냐 안 싸우냐. 그게 중도를 가르는 핵심 문제인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뭐 조정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사실 저야말로 사실 그런 제3의 길이나 이런 것들 지향을 계속 해온 사람인데 네. 이 중도가 마치 이렇게 이 권력 있는 쪽에 붙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까봐. 권력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할 얘기 하는 사람들이 원래 중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거든요. 눈높이도 높고 네. 그게 중도예요. 근데 이게 지금 권력에 그냥 해바라기 계속하는 이런 걸 중도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지. 포장. 네네. 근데 어용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나죠. 예. 그리고 이 정치를 갖다 망치는 거예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 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청장직을 잃고 보궐선거를 하는데 네. 와 이거를 복권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또 후보로 나오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변희재 대표님 이거 초유의 사태죠? 저는 저걸 이제 당 지도부와 MB계들이 적당히 막다가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
그냥 문을 열어주고 알아서 해라, 니네가 그렇게 던져놨다 보거든요. 저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지면 어떡할 도저히 거야? 이길 방법. 근데 이제 지면 이 검찰과 김건희 라인들을 밀어내고 이명박계들이 이제 공천권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강서구 선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그러니까 뭐 비대위 비스무리하게 김태우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네. 그냥 아무나 나왔으면요 강서구 그냥 민주당이 한 10%도 이겨버리면요 그건 없는 선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냥 뭐. 근데 윤석열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버려서 심지어 복권까지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분신이 나와버리니까 그렇지. 이러면 이제 미니 총선 미니 대선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한 10% 지는 게 아니라 20% 졌다. 이 정도까지 지면은 이제 이 이명박계들은 이제 야 너희 나가 검찰들 하고 저거 김건희 애들 우리가 선거 취하고 떼죽음 당한다. 난리 날 거야 수도권이 아마. 그래서 아마 이 문을 열어주고 선거운동 안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아, 친이계들이. 진짜 안 할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접수해요? 그다음에 접수하려는 목표일 거고 이제 이 당을 이제 접수하려고 그러겠죠. 그 용산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막죠? 그러니까 용산은 머리가 안 따라가니까 뭐 적당히 뭐 이기던지 뭐 한 5% 지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현재는 이제 이명박계 애들은 한 20% 정도 지게끔 만들겠지. 아, 일부러? 일부러. 그래야 장악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반대로 윤석열을 못 봐주겠다는 사람 좀 어떠냐? 더블이나 트리플 스코어로 이기게끔 해야 돼요. 이 선거를. 그러니까 이 강서구청장 선거 정도면은 아마 한 30%대 투표 나올 거야. 그냥 구청장 후보가 나왔으면은. 네. 이 30% 후보 나오면은 진짜 한 5%에서 10% 이길 거라고 민주당이. 근데 투표율이 50이나 60을 넘어간다. 그 표가 전부 다 윤석열 씨로서 나온 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트리플로 지는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명박계가 당을 장악한 걸 넘어서 윤석열 체제가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이게 보수의 특성인데 보수는 등 일단 돌리는 먹을 거가 좀 보장이 돼야지 유지가 되는. 같이 굶어보자 이거 안 되거든요. 요게 좀 차이. 이거면은 이거 뭐 건의계고 검찰계가 아니라 윤석열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총선 때 다 굶겠다. 이러면 윤석열을 쫓아낼 수 있는까지. 아니 그거를 예측을 하나도 못했다고요? 진짜 중요하네. 그 정치 안 해봤잖아요. 그냥 우리 강서구 지금 여론 사면요 한 10% 차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문제 없다 생각하는 거지. 그 정도면 10% 차이면. 아니 그러면은 그 동안에 그렇게 눈치 보고 열심히 했던 김기현 대표 어떻게 돼요? 1순위 나올 때니까. 1순위 아웃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아가는 끝까지 거지. 막으려고 그랬지. 끝까지 말로 막다가 그래서 안 안 되니까. 되려고. 1순위 안 하려고 거긴 했죠. 이미 아웃된 거고. 아이고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나네. 네, 무조건 아웃된 거고. 자기 정치 하나도 못 해보고. 그거를 보시면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2016년 이제 말부터 해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고조가 되고 2017년 초에 탄핵됐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실은 2016년 가을쯤에 그때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터지기 바로 직전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였냐?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고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한 몇 달 만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왜 무너졌냐? 지지를 철회했다기보다는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그거 포기하자.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 참모 차출설. 그건 뭐야? 당에서 대통령실에 인재 많잖아요. 그 훌륭한 분들 우리 총선을 위해서 선수 우리가 좀 발탁해 갈게요. 아니 그 인재들이 그래 일은 이따위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흔쾌히 반겼다라는 보도가 나왔어. 네. 그랬더니 당내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강서구 선거에 다 걸려 있을 겁니다. 강서구 선거에서 선전을 하면 김태우가 계속 꽂아 넣을 거고 뭐 제 말대로만 더블이나 트리플을 깨지면 이 대통령실은 한 명도 못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더블 트리플 깨지면. 아니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궁극적으로는 뭐냐 사실은 이 정치가 정상화되고요. 어쨌든 간에 보수 어쨌든 이 진영 간의 대립이 어느 정도 경쟁은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경쟁을 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도 제대로 치르고 뭔가를 해보려면 최소한 필요한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셔야 돼. 탈당을 하시고 누가 얘기해?
그걸 국민의힘에서 얘기해야죠. 탈당을 하시고 국민의힘에서 자 우리는 이 정권하고 이제 완전히 선긋고 따로 가는 거야. 응? 그리고 여기는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버려야 돼요. 의원님 너무 현실성 없는 말씀. 아니 이게 보수 현실이에요. 그렇게 할 보수- 가능성이 아니 그래야 그러고 뭔가 나온 애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살아남는 아니 거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바닷물까지 먹는 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선거가 없을 때기지. 아 선거 없을 때. 선거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어. 무조건 득표에 도움 안 되면 다 버려버리거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까요? 그래서 보수는 생각보다 선거에 크게 참패를 안 해요. 아 네, 그래요? 선거 때문에 변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렇게 안 하면 가망이 없어요. 쫓아낼 겁니다. 가망이 없죠. 누가 찍겠어요? 탈당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아니, 입당하면 그거 되잖아요. 그거는 이미 이제 그 다음의 운명을 잘 모르겠고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아. 내쫓아버리 탄핵도 안 하고 탈당시킨 다음에 얘 누군지 몰라요. 우리 그게 또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럴 거란 사실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보수 내부에서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뭐가 있어 다 이해관계지. 3년 전만 해도 저랑 같이 윤석열 퇴진 집회 같이 했던 사람들. 그랬던 분들이긴 그 하죠. 사람들이 뭐 윤석열 얼마나 없죠.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윤석열도 그 사람들의 애정이 없어. 그 이번에 그 녹취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그렇죠. 비즈니스 그냥 관계이기 이해관계 때문에 일치라니까요. 거래가 성립 안 되면 바로 내버려서 아. 저는 강서구가 전한 트리플까지 그러니까 저희 촛불 태극기 연대도 강서에서 집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 민주당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지 윤석열이 싫은 사람 다 나서 찍어라. 투표율만 높이면 이기는 선거니까. 그럼 한 득표율에서 한 65대만 25 이 정도 졌다. 그럼 수도권 유지가 안 돼. 수도권 그냥 다 무너져서. 그러면 최대 분기점이 이번 보궐선거라고 보시는 거죠? 보궐선거예요. 이게 그 태블릿 PC보다 더 큰 건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죠. 이제 그 연동이 마지막에 저 목을 칠 칼은 또 태블릿인데.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강서구 선거에 뭐 대통령실도 막 신경 쓰고 또 서울시도 막 그 신경 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 오세훈 김정일 시장이 뭐 이렇게 완전히 거의 데리고 다니다시피 한다 이런 네. 얘기도 돌고요. 그러면서 그 무슨 뭐 공약도 이 대통령 정권이 뭔가 다 밀어줘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있잖아요. 뭐 거의 뭐 무차별 아마 부정선거 불법 서울시 선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뭐 이런 다 지금 밀어넣겠군요. 그런 걸 이제 엑스포도 부산이 아니라 강서구에서 한다. 그런 거를 갖다가 구청에다가 막 지금 얘기해. 다 때려붙는구나. 근데 뭐 저는 그 진짜 실현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공세. 언제? 잼버리도 강서구에서 하고. 투표 날이 언제예요? 10월 11일. 10월 11일. 제가 이제 11월부터 강서 구민이 되거든요. 근데 전 10월. 투표권은 없는데 그래서 맘카페나 이런데 카페를 저가 가입돼 있어서 들어가 보면은 진짜 분위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싫지만 윤이 너무 싫지만 뭔가 이해관계. 강서구에 돈이 되는 사업들이 움직이네. 올 수가 있다라는 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 선거 이제 운동을 잘 해야 필사적으로 돼요. 막고 있어. 필사적으로. 근데 저는 진짜 보면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구도로 보기를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쭉 지금 흘러가는 걸 보세요. 보수를 쑥대만 만들었죠. 두 대통령 막 그거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 민주당을 쑥대만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국민의힘을 와서 국민의힘 대표 쫓아내고 또 쑥대만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나라를 쑥대만 만들까? 쑥대밭이야, 나라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걱정이 무슨 태산인 일 거예요 아니야.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도가 말이죠 국민의힘 대 민주당 구도가 맞아 이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구도가 돼버린 거지. 무슨 일 결국은. 아니야. 예리한 그러니까.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그 태블릿 PC 국회청원. 국회 청원부터 얘기합니까? 국회청원이 지금 이 시간대 아마 4만 한 8천은 좀 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요 외부쇼 방영되는 전후로 아마 5만 명이 채워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 만나는 거예요, 국회에서? 아니죠. 이제 또 이제 아니요? 법사위가 또 권한이 있는데 심사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법사위가 결정해야 되는데 에이. 민주당 법사위가 아까 말한 대로 매적 키스트들이 많아가지고. 어떡해요. 근데 그 이건 뭐 지지층과 한동훈 싫은 사람이 압력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리스트가 뭔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진짜.
한동훈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쫓아내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이 맞는 데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네. 좀 때리는 게 뭔지 한 10분 정도면 제가 그게 청원. 어려울 것도 없어. 네. 제가 한동훈한테 이번 주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복잡할 것도 없어. 너 일국의 법무장관이 이 태블릿 PC가 18번을 자동으로 켜졌다 떠들고 다니는데 그 얘기했어. 그거 한번 시연 보여달라. 국정감 했다면 시연 해달라. 자동으로 켜지는 거.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보여달라. 이제 무속으로 할 수 있다. 무속으로 무속의 힘으로 방울 치면서 그러는데 방울 치면서. 뭐 방울을 치든 뭐 부적을 가져오든 하여튼 켜보자 하고 사진 찍힌 인간에 대해서 장시호가 알고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팀 내부란 얘기잖아요. 그럼 한동훈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너 이 얘기 모르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태블릿 PC. 알도 태블릿 PC는 알아요. 네. 그거 이제 중요한 증거니까 포렌식을 한 다음에 네. 이걸 끄고 네. 봉인을 시켜놨어. 네. 증거로. 그래야 증거가 보존될 거 아니야. JTBC 거 말고 장시호 거. 둘 다. 둘 다. 보존을 시켜놨어.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건 장시호 태블릿 PC인데 장시호. 네. 보존을 시켜놓는 그 시기에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쪽에서 의견을 냈어.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고 얘기한 거야. 말이 돼? 말이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어렵잖아.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봉인이 됐으면 100번 양보해서 꺼졌다 했다 쳐. 네. 그 사람 얼굴이 찍힐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사람 얼굴이 또 찍혀 있어. 찍혀 있어요. 찍혀 있어. 그 사람 누구예요? 몰라 나는. 이게 연예인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누구예요? 아니 나 저는 모르죠. 근데 강백신하고 굉장히 닮아서 제가 강백신한테 보내서 너 아니냐고 아이, 왜 얘기해? 답변 없고 장시호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장시호 이거 조심히. 자기가 커피를 이거 흘렸어요. 왜 여기다가 물티슈정이 있어. 불안했어. 그래서 장시호가 태블릿 아는데 얘기만 하고 보내. 한동훈이 모를 수가 없지 않냐. 한동훈으로 예, 알려달라 얘기했는데 그게 제가 국감에 들어가면 요 두 건만 가지고도 한동훈은 그냥 뭐 못 버티죠. 야 여러분 보셨죠? 태블릿에 대한 집념. 네. 커피가 지금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닦지 얘기해. 않습니다. 닦지 않습니다. 지금 바지까지 다 젖었어. 바지 젖었어. 나이 50에 지금 바지가 다 젖었다. 닦지 않아요. 변희재는 닦지 않습니다. 네. 변희재는 닦지 않습니다. 해병대야? 네. 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동훈 씨가 4번째 공문 보냈고 이제 5만 명이 되면 법사위에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압력을 넣어야지 압력을. 아.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외신들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해외 외신들이 다 알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동으로 더구나 우리가 또 스마트폰 최강국 아닙니까?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 최대 강국인데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이게 다 지금 국제 망신 당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진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네. 이거 봉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네. 전원 꺼서 이거 꺼졌다 켜졌다가 18번 어디 귀신이 왔다 갔나? 왜? 이거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그게 근데 왜 대답을 또 그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동으로 됐다. 그냥 잘 아니, 뭐 무속으로 모르겠다 켰다고 할 수는 하든지. 없잖아요. 민사소송에 그렇게 입장문을 냈다고요. 의견서를. 답변서를. 예. 그러니까 그 이상한 그 변호사가 좀 이상한데 보니까. 어쨌든 5만 명 넘어야 되니까 청원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1,000명, 2,000명 나왔으니까 네. 5만 명째 되는 분 뭐 연락 오시면 제가 선물 하나, 네. 선물 뭐예요? 뭐 백봉 알이나 좀 막판에 진액이나 지금 막판에 아니, 장어 진액이나 뭐. 예. 5만 명이 된 건데 증거를 가져오셔야 돼요. 5만 명째라는 거. 증거. 내가 5만 명째라고. 네. 그러니까 49,900분 하나 딱 찍고 이걸 5만 명 해야 되겠죠. 네. 독해.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좋은 걸 줘야지. 백봉의 그 최대집 씨 사인해 줍니까? 뭐예요? 최대집 회장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또 뉴스가 하나 뭐요? 떴는데 나는 근데 이거 보도 볼 때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 투명하게 안 쓰는 거 진짜 못 견디는 분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화 많이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비 있잖아, 영화. 그때 영화 보러 간 거, 영화 보러 영화비. 갔죠. 그거 이제 공개해야 된다고 네. 나왔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또 1심 불복 항소한다고. 이거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아니 거야? 무슨 영화비 말이요? 대통령이 그- 부인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간 그 특활비 사용한 거 내역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었어요. 네, 제목은- 브로커였나?
근데 그거를 왜 불복하는 거죠? 브로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비 불복은.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왜 스카이비 좀 썼다 치자 이거야. 그거 뭐 큰 문제 되나? 영화 보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뭐 이제 식사비가 조금 많이 나왔다고 술값을 많이 해가지고 넣나? 아니 뭐 그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개하는 순간 다른 것들도 계속 공개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 검찰도 그랬잖아. 특활비 거의 마지막 심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공개 안 해요 절대로. 그리고 나중에 공개하라니까 휘발성으로 다 날라갔다고 지우고 또 주고 은폐하고 준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 지금 그 세금 도둑 자발한가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밝혀낸 것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장흥지청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임대료 쓰고 뭐 이런 거 있죠. 사진 찍는데 돈 쓰고. 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감춘다는 건 밝혔을 때 본인이 정당히 쓰지 않았다는 게 증명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항소를 하면서 그걸 안 밝히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무슨 의혹도 의혹이지만요.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무슨 옥인지 집착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눈끝만 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뭐 하나도 절대 질 수 없어. 단 하나도 절대 단 하나도 사과할 수 없어.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이런 뭔가 거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근데 무슨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아니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머리를 제 산발하고 다니고 바지를 거꾸로 입고 다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거꾸로 입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벽주의자가 아니라요.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이것 자체가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기려고 그러면 반듯하게 살아야지. 아니 근데 그게 반듯하게 안 살면서 이긴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그 정서적으로 한번 이거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이고 무섭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자기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이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짓밟아야 돼. 응? 뭔가 그런 게 있다. 무서운 그런 게 있어. 집착 같은 그 게. 캐릭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에요. 뭐 하나라도 지금 참지 못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처럼 하던지 그러면은 그게 좋으면은. 계속 승리하든지. 바지나 좀 똑바로 입고. 아니 거꾸로 안 입어도 거꾸로 입은 것처럼 보인 거 잠깐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바지 하나 못 입는 인간이 뭘 마이클 조던 흉내를 내냐고. 아니 근데 이분들이 없으신 분은 맞아요. 이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게 수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잘못 수사할 수도 있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누가 왔는데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억울해. 아닌 것 같아. 이거 무고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면 이거는 무혐의하자.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야 내가 한번 너 찍었으니까 너는 끝까지 한번 보여줘야 돼. 끝까지 너는 유죄야. 무조건 유죄야. 너는 근데 무혐의란 무서워. 없어. 그렇지. 이거 얼마나 이거 억울합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아까 지금 뭐 절대 못 참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미국이 도청하는 건 잘 참아요. 예, 다 못 참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보다 강한 자니까. 예. 자기보다 강자니까. 거기는 알겠습니다. 깨갱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이쯤에서 네.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린 바와 같이 네. 조회수가 150만을 넘어서면 여러분 2주가 있습니다. 2주 동안. 조회수에 따라서 출연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할 거 없어요? 조작해. 커피까지 쏟아가면서. 교수님이 위기를 초래했는데 커피로 좀 되지 않을까? 야, 오윤혜가 평소에는 빨리 좀 그러니까 끝내달라고 하는데 가자고. 오늘은 뭐 더 할 거 없냐고. 뭐 더 없냐고요. 커피 쏟은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화가 나서 쏟은 걸로 이렇게 좀 편집을 해도 될까요? 네. 아니 나 이거 뭔지도 몰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